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훈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있었죠.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긴 한데 빠르면 11월, 늦어도 한 내년 초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대출 받으신 분들, 또 대출 받으려는 분들 전략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부동산 물건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노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할게요. 김정태 이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2-2077-6370번 열어놓을게요. 6370번이고요. 02-516-4455번 이 번호도 열어두겠습니다. 간단한 문자 상담 이용하실 때 이 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시는 동안 저희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공부 좀 하고 있을게요.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오늘은 아파트 시장, 그 안에서도 수도권에 초점 맞추고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낼 때 이 지역은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좀 출발해 볼까요?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전국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적정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디 수요가 많다, 어디는 공급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내년의 적정 물량, 올해의 적정 물량, 그리고 그 이후의 물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물량과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삼각형 부분인데요. 삼각형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로 있을수록 수요가 두터운 부분이 있고요. 위로 갈수록 수요가 이제 얇아지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다시피 처분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데요. 아래 모델들은 임대소득을 상품으로 하는데 위의 소득은 이제 처분소득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R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방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2R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R은 당연히 방이 3개겠죠. 어떤 수익률이 올라가냐면 1R일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1,000에 50만 원 정도의 임대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요. 2R 같은 경우에는 2,000에 100만 원이 아니고요. 2,000에 80만 원가량의 거래가 됩니다. 3R이라고 하면 5,000에 1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방 하나당 가격이 방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1R, 2R은 소형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 삼각형 모델들은 여러모로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보의 양, 계층, 그리고 나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측은 수요 측이 두껍기 때문에 제가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만 원의 어떤 차이를 두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수요가 많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커지게 되면 대상 개체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현실에 있는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 부동산의 시차계리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 14년, 15년 지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상품은 오늘 착공한다고 해서 내일 준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량이 많은 쪽에서는
그 전세를 준다, 대출을 한다, 아니면 내가 실입주에서 가치 회복을 할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나왔어요, 이사님. 예, 10년 전 뉴스인데요. 헤럴드 생생 뉴스인데 2007년도 경에 잠실의 2만 세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우선 이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2600세대의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 2천에서 10억 3천의 아파트면 지금으로 치면은 전세율이 60%나 70%가 돼야 되는데요. 이때는 3억 2천에 3억 5천에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잔금을 못 친다고 했던 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기사 원문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현재 가격은 12억 5천에 전세 가격 8억 5천으로 회복은 했지만 가치가 있으면 회복을 하고요. 부동산의 특성상 가치가 없으면 분양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의 인구 변화와 아파트 물량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좀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입주되는 물량이 적지 않다, 내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를 보시면 요즘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와 내년도에 입주되는 물량이요, 82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2년에 82만 세대면 1년에 적정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인구수가 우선 중요하고요. 인구수에 따른 물량 자체를 배분하게 되면 공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선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한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천은 300만 명 정도가 좀 빠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적정 물량이라고 하는 계수가 나오는데요. 0.5%를 말할 수도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하는 0.66%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하반기에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 그 실감이 안 나니까 물량이 많다 적다를 올해를 지나면 이 자료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3만 4천 세대의 서울시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럼 서울시의 적정 물량은 몇만 세대냐면 1000만 세대로 잡았을 때 실제로 0.5%를 하게 되면 5만 세대입니다. 서울은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15,000세대 정도가 집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16만 3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대략 9만 9천 세대, 10만 세대 정도의 물량이 과잉 공급으로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경기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전세를 못 구해서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인천은 물량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호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라든가 교통, 호재 반영 시에는 조금 더 수요를 높게 잡아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닌 절대적인 물량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서울 또한 서울은 지금 모자르다고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 공급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송파에 헬리오시티 같은 게 9,500세대를 포함해서 송파가 좀 많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강동의 물량이 많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8,000세대부터 매년 12,000세대인데요. 거기에 맞게 또 호재도 있고 왜냐하면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8호선 연장, 9호선 미사리까지 연장 논의 등 강동 업무지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갖고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 호재가 딱 터져서 분양이 됐다고 칠게요. 분양이 됐으면 입주하는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치 회복이 다 됐다고 하면 경쟁이 생기게 돼서 프리미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어떤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매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연락 주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한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보러 가는 시간 이제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곳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물건에 대한 정보도 뭐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곳을 봤는데 둘 중에 영 못 고르겠다 하신다면 그것도 좋아요. 여러 곳 꼽아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02-2077-6370번 저희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락 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곳 불러주십시오.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저희 강서구 등촌동에 예. 방 2개 있는 25평짜리 삼성 한사랑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1년새 5천만 원도 올랐는데 오. 이 아파트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예.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세주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거주하면서 이제 세주고 있어요. 거주를 안 하시고 지금 세 놓고 있는 건가요? 네, 세 놓고 있어요. 네. 등촌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올랐다. 그쵸? 이게 가만히 냅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사님 전화 좀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신 지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준공업지 용적률이 250%인데요. 이게 네네. 지어진 시점이 265% 정도 돼요. 준공업지인데. 그러면 재건축은 좀 힘든 아파트들이고요. 네. 그렇지만 2021년도, 2020년서부터 이제 그 인근 지역의 마곡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도 5천만 원가량 상승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근데 이 지역이 그 서민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방 2개짜리 수요가 많아서 저는 지금 올랐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지은 거죠. 네네네. 삼성에서 예전에 지었는데 지금 원가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수익 방법, 비교사례법, 원가 방법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원가법으로 지금 지으려고 해도 이거 이렇게 못 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가법으로 따지면 그 상권으로 치면 바닥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는 방 2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더 가져가셔도 마곡지구 입주까지 더 가져가셔도 될 듯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지금보다 더 큰 좀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시청자님 추후에 또 이제는 좀 팔아야 되나? 할 때쯤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분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요. 궁금하신 거 콕 집어주세요. 어디로 가볼까요? 예. 장인 뉴타운 11구역에 제가 2층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11. 근데 이거를 11구역. 예. 11구역에 예. 2층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를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들어가죠. 네. 장인 뉴타운 네. 11구역. 팔아야 네.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이사님. 그 장이 뉴타운뿐만 아니고 해제 지역들이 요즘 많이 문의를 하는데 그럼 다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지정되었던 것인데요. 그럼 명암이 좀 달라요. 네. 반지하라든가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낮을 거고요. 단독주택들은 실제로 수익형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빌라를 갖고 계시다 보면 빨리 파는 게 맞고요. 단독주택은 어떤 신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내내 건축허가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땅 가격이 오르질 않았어요. 뉴타운 지역들은.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건축업자들이 많이 연락을 할 겁니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혹시 빌라를 가지고 계세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네, 빌라예요, 저는요. 빌라요? 빌라는 네. 그 오래된 거면 슬럼화 되기 전에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점검을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판단 내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곳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요. 끝자리 4940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경남 아노스빌 155제곱미터의 대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자, 서울을 벗어났군요. 안양시로 한번 가봅니다. 석수동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평수가 155제곱미터. 예, 아파트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수요가 많이 빠지는 형국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약점이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약간 그전만치 인기가 있는 호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호선, 5호선, 9호선 위주가 지하철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인구 분포도가 대형 평수가 가격이 33평하고 비슷하고요. 그 임대 가격도 20평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은 좀 다른데요. 서울 외곽 지역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아마 가성비나 인구 분포도 상에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따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우선 지금 파리 대책 이후로 매수를 한다, 매도를 한다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우선 더 좋은 지역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매도를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지금 일단 내놓아 보시죠. 이게 또 뭐 내놓는다고 당장 팔리는 것도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내놓고 한번 시기를 조율해 보시는 거. 지금부터 매도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곳 한번 열어볼게요. 2003번님. 동대문구 휘경동 현대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시청자시라고요. 연식이 더 차기 전에 매도할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휘경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랫동안 거주하셨다고요? 연식이 더 차기 전, 오래된 아파트인가 봐요? 예, 지금 보니까 92년도 아파트고요.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 자체가 빌라촌이기 때문에 아파트인데 거의 빌라 가격에 매매가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아파트로 치면 어떤 객관적인 요소만 보면 별로 좋은 면들이 없는데요. 세대수가 우선 146세대로 작고요. 그다음에 단일 평수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빌라촌이고 아파트가 주변에 이제 대학교 주변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팔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빌라촌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빌라 가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수익 가격은 높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을 받을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3억 5천, 4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0만 원에 받는 게 수익률 측면에 좋은 면들도 있고요. 위치를 보니까 회기역하고도 가깝고요. 간선도로 나가기도 편하고요. 청량리가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량리에 대형 호재들이 많으니 우선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도 시점을 잡을 때 뭘 보면 좋을까요? 뭐 청량리 쪽에 뭐 어떤 개발 호재들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우선 제가 아까도 오늘 싼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얘기 드렸는데 네. 그 수익 가격이 나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기준되는 어떤 원칙들이 있죠. 은행 금리의 무위험률보다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하면 이걸 팔아서 어떤 다른 거를 샀을 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자체가 된장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조금 더 그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식처럼 단타하면 안 되는 거군요. 좀 다르죠.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저희 지금 휘경동 현대아파트 보고 있잖아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요. 주변에 한번 호재거리가 더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왔다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새롭게 그에 맞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2077-6370번 열어두고 있고요. 02516-4455번으로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그곳 점검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은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할게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은요, 전국 곳곳에 있는 알짜배기 물건 찾아서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 나갑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박일권 대표, 이철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지금부터는요, 02-2077-6391번 열어놓을게요. 끝자리 6391번입니다. 오늘 세 건, 물건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각각의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상세히 들여다볼게요. 일단 이철우 소장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 불빛 이런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로는 강남구 논현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몰리고 가격도 비싸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는 지역이냐면은 일단은 뭐든지 많습니다. 직장 수요 많죠. 상권 발달되어 있고요. 거의 24시간 살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중에서도 이제 역삼동과 더불어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가장 많고 현재 전세나 월세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 논현동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샀을 때의 어떤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또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고소득,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라든지 이렇게 하이 레벨의 어떤 그 셀러리맨들이 굉장히 좀 많고 또 싱글 1인 가구도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올 수 있는 수익 경제로도 굉장히 좀 적합한 지역에 내년 2월에서 3월 신축을 앞두고 있는 신축 다세대 풀옵션 갖춘 주택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제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논현동 잠시 후에 가볼 거고요. 박일권 대표께서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대표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서울권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입지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바로 도심권과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뛰어난 입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역세권이면서요. 보통 전철역이 아니고 지하철 2호선과 신규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핵심적인 입지와 전철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소형평대라는 또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중구 광희동이고요. 바로 주변에 동대문권, 종로권, 명동상권과 동대문 상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정말 3개, 4개의 전철 역세권에 둘러싸여 있고요. 도보 1, 2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가보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특히 주변에 또 많은 지역들 자체가 상업 업무시설로 좀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꾸준한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또한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중구로 가보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남권입니다. 송파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에서도 전철 역세권, 바로 9호선 라인 신규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불과 5, 6개월 정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통하게 되면 도보 1분 거리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시면 만날 수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특히 또 소형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어떤 규제나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지속적인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9호선 라인의 강남권의 투룸형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 굉장히 뛰어나고요. 매매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약 30% 이상 저렴한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입주했을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실거주 그리고 또 투자 수요 황금성까지 두루두루 갖춘 송파구 9호선 라인 신방위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3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만나러 가볼 물건은요. 광희동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인데요. 광희동입니다.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점검 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을 대표하는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 2호선, 4호선, 5호선 또 걸어서 가시면 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4개에서 5개의 전철 역세권을 1, 2분에서 5, 6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심권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바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명동상권 5분 10분대면 갈 수가 있고요. 또 잠실권역이나 강남권역 그리고 또 지하철과 차량을 이용하시면 어디든 사통팔달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전철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이런 상업 업무 시설들, 특히 패션타운들 잘 갖춰져 있으면서 이런 패션타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수많은 상업 업무, 호텔이라든지 업무 시설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시려면 입지를 보시려고 했을 때는 3가지 요소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지역인지 마지막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주변 지역 정말 차고 넘치는 차량과 수많은 그런 관광객들이나 내국인 쇼핑센터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집가 상승이라든지 개발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주변에 좀 낙후된 지역, 일부 지역 또한 상업 업무시설로 바뀌고 있고요. 특히 거의 대부분 중구 지역 자체가 상업 업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원룸형 오피스텔 정도밖에 없는데요. 본 매물 주변 지역에도 주거용 매물 없을 뿐만 아니고요. 본 매물 앞으로도 주택으로서의 희소 가치가 더욱더 각광받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건 굉장히 궁금해요. 속도를 조금만 내볼까요? 개발 호재들 많을 텐데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서의 그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중구를 대표하는 입지구의 쇠소지구 1순위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 아니고 뿐만 아니고 중장기 측면에 의해서도 이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적인 개발에 호재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동대문 패션 플라자 타운의 그런 후광 효과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동대문 상권과 명동 상권의 상업 업무 시설들, 의료타운까지도 복합시설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요. 건물 준공되기까지는 조금 여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내년 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에서 나가는 것처럼 총 10층 건물 중에 깔끔한 내외부 마감할 예정이고요.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투룸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 작은 방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인 풀옵션과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주변 지역에 투룸형 이런 주택의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좀 위층, 좀 개방감이 좋은 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층에는 오피스텔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매매 가격 점검 주세요. 네, 매매 가격 또한 경쟁력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고요. 2억 9,800만 원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러면 2,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이 지역은 여력이 좀 되시면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는 최소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도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앞서 말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이 워낙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 자제분들 거주하시기도 좋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다가 향후에 제값받고 언제든 마음 먹고 팔 수 있는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용도로 활용해보자. 참고해 두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좀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시세 차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지역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보시고요.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 어차피 투자란 것은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지역이니까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제값받고 팔 수 있는지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광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방송 중 혹은 방송 이후에도 이 번호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두 번째 물건 공개해드립니다. 이번엔 강남으로 가볼 텐데요. 논현동에 위치한 물건 하나 점검해볼까 합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네요. 2018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확정 면적 40.1제곱미터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종종 이 시간을 통해서 논현동 가보고 있죠? 입지적인 여건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합니다. 소장님이 보시는 논현동의 입지적인 특징은 뭐가 될까요?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제 논현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렇죠. 곳이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논현동 그러면 이제 강남구 논현동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인적에서는 가장 중심 지역에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크로스로 엮이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역은 지금 지도상에서 깜빡이는 역으로 나오는 바로 이제 황금노선 9호선이라고 하죠. 언주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로 9호선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반인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지명이 바로 이제 차병원 사거리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언주로기 때문에 역 이름은 이제 언주역이라고 땄는데 보통 차병원 사거리로 많이들 지금 칭하고요. 자, 지금 지도를 위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신사를 지나는 노선이 주황색의 3호선이 지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논현과 학동을 지나는데 7호선이 바로 위쪽에 지나가고요. 보물권 바로 아래쪽에서는 이제 신논현과 또 이제 언주, 선정릉을 지나는 9호선이 지나가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강남과 역삼, 순환선을 잇는 또 2호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차례차례 지나가고요. 양 사이드에는 또 이제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역에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만은 향후 강남역에서 출발한 신분당선이 지나갈 거고요. 반대편에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선정역으로 가면은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또 분당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네모를 그어본다 그러면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는 강남대로가 지나가죠. 아래쪽에는 봉은사로가 지나가고요. 또 바로 옆에는 또 노년로가 지나가는데 이 지역을 다니는 광역시외버스라든지 버스 노선, 대중교통의 버스 노선만 약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더라도 다 강남을 지나가는 그런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주역 그러면 제가 차병원 사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성형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의 기술을 믿고 찾아오는 건 성형 관광객들도 굉장히 좀 많고 또 이분들이 그 숙식을 또 하는 그런 숙소들도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논현동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바로 이제 영동시장 먹자골목으로 이제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장사가 되는 흔히 말씀드려서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상권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논현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논현역을 지나는 논현동의 가구의 거리 다들 좀 아실 테고요. 서울시 무슨 길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대로변이라든지 강남역 일대의 많은 직장 수요라든지 그 소규모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이지만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또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서초의 반포라든지 또 신반포, 잠원까지의 재건축 이주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으면서도 또 서울의 직장을 잡는 1인 가구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거주 지역으로 편하게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논현동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 뭐 많은 분들 잘 아시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강남 그러면 이제 교통의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지도상에 이렇게 가로변으로 4개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걸 보셨을 텐데 바로 이게 가로변보다도 세로를 연결하는 바로 이제 신분당선 공사가 작년 여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무실이 바로 이 논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퇴근 때 양쪽에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이제 차선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신분당선,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신논현, 논현, 신사를 연결하는 공사가 작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0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 신분당선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신사에서 시작을 해서 용산을 지나서 길게는 고향 삼성지구 서북부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용산까지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용산에서 강남까지 지금의 한 40분 정도 걸리는 환승 시간을 감안했을 때 40분에서 반 정도, 20분대 이내로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용산까지의 사업 기간은 미군 이전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용산 쪽에 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신논현, 논현, 신사를 올라가게 되면은 한 개의 지하철 노선만 지납니다만은 바로 신분당선이 이렇게 세로로 연결됐을 경우는 이 세 가지 역이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타운 옆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겠는데 롯데 칠성 부지 바로 밑에는 또 이제 코롱 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롱 부지와 또 롯데 칠성 부지를 합친다 그러면은 현재 삼성타운의 약 한 3.5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곳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의 사업이라든지 공공기여 금액이 한 1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차 수요, 그다음에 또 대규모의 직장 또 백화점 판매 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강남의 직장 수요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영동대로 통합 개발. 이 일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랜카드들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몇 배, 뭐 서울광장에 몇 배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 6층까지니까 하나에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하에 하나의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는 아시다시피 한전부지를 철거하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빌딩에서 첫 번째 높은 빌딩으로 지금 도약을 할 예정이고요. 이곳은 서울시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그러니까 뭐 국제 회의라든지 뭐 전시회, 박람회 등을 여는 국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도 키울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완성이 됐을 경우는 모든 교통의 중심적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상 광장을 통해서 또 어떤 뭐 K-팝이라든지 강남권에 가장 큰 광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의 30년의 서울의 먹거리를 바로 그 삼성동 일대에서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궁금해요. 논현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도 좀 준공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내년 그래도 초쯤엔 준공이 완료되는군요. 예, 지금 이제 토목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 단계고요. 순서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2월 말에서 3월 정도 이제 겨울을 이제 끼기 때문에 네. 한두 달 정도 조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앞에는 평평한 길이고요. 옆에는 오르막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2개층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2개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동, B동에서 2개 동으로 총 29세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총 5층 중에서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층의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룸이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또 기본적으로 일종의 필로티 주차장, 또 대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CCTV라든지 방범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출 예정이고 특히나 강남권에 짓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준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깔끔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또 전문 관리업체에서 건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또 임차 관리까지도 같이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관리의 위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죠. 매매 가격 어떻게 됐나요? 자, 보통 이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방 2개의 풀옵션이 갖춰진 신축 주택이다 그러면 3억 5천에서 3억 7천, 8천까지도 나오는 것을 아마 경험을 좀 하셨을 텐데요. 보물권 같은 경우는 토지급을 조금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5천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매매가는 3억 4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경우에 2억 한 9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투자 금액은 5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봄에 건물이 완공돼서 세를 또 맞출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5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5천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권 그러면 제가 아까 고액 연봉자 이런 분들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12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는 2억 한 2천 정도. 그렇게 조금 더 뺀다고 그러면은 보증금과 2억 2천에 대출금을 뺀다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한 1억에서 9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항상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투자를 한 차익형이라든지 또 대출 끼고 월세를 투자한 수익형 어떤 것을 가시더라도 강남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 접근할 때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챙겨주시죠. 자, 강남권이 왜 강남권인지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수요가 있고 직장 수요가 있고 또 위치 자체가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해서 주차장에 2개층이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소형 주택가들은 그 투자되는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위치 자체가 거의 80% 90%를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한번 꼭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물건 논현동 다녀왔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어떤 물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9호선 신방이역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2018년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강남 3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8호선 몽촌토속역 역세권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9호선이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 거기다가 9호선 대로변 바로 들어가시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주목받는 투자 시 가장 좋은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정말 뛰어난 입지입니다. 지하철 더블 역세권에 길 하나 건너가시면 바로 올림픽공원, 도보로 15분 정도면 석촌호수, 제1롯데월드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장점들을 갖추고 있고요.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시면 강남 핵심 지역 또한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현장을 방문 저희와 같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 충분히 얻어갈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 그런 아파트 자체도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본 매물처럼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 그런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이 지역에 잡힌 개발 호재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죠. 네. 어떤 호재들이 미래 가치를 좀 높여줄까요? 네, 일단은 9호선 연장선 3단계 구간이 가장 큰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바로 개통이 되고요. 본 매물은 개통이 된 후에 바로 입주할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9호선 연장선 개통의 수혜를 앞으로 크게 빠르게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9호선 3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남 미사까지 4단계 구간 또 인천 공항철도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동의 그런 국제업무 교류지구 급행열차를 이용하시면 10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송파권역에 있지만 강남권의 그런 상권이나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송파 대로변, 법조타운이라든지 이 9호선 연장선을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상업 업무시설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입지와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송파권역의 개발 가치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잠실 재건축 5단지 미성 아파트나 크로업 아파트 재건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송파권역, 강동권역의 재건축의 이주소의 그런 수혜까지 개발 호재까지 얻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확인해봐야죠. 방이동이고요.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총 16층 중 10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투룸형 구조, 소형평형 아파트입니다. 실평형 자체가 12평의 안방, 작은방,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파트이니만큼 정말 고급스러운 내외장 마감하고 특히 시공사 자체가 이 강남권에서 소형 아파트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 내부를 보시면 정말 살고 싶고 내 아들, 딸 거주해도 되겠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네. 멋스러운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매매가 정말 높은 거 아시죠? 주변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15년차, 20년의 아파트도 거의 4억대입니다. 하지만 본 매물 신축 소형 아파트 더블 역세권, 9호선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3억대 초반, 3억 2,2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7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개통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5, 6천대 정말 소액 투자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강남권의 고선 라인의 소형평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로 활용할 때는 5천만 원대, 또 대출로 활용했을 때는 8, 9천만 원대로 보증금 3천, 월세는 110 플러스 마이너스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고요. 본 매물 9호선 라인의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굉장히 높고요. 향후에 자제분들 거주하시기에도 충분히 좋은 일석이조의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유의점 챙겨주신다면요. 뭐 볼까요? 네, 일단 투자하실 때는 희소 가치를 보셔야겠죠. 서울권역의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소형 평형 주택 가격 하락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강남권 소형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시소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물건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이동 다녀왔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저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대1 무료 상담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이철훈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려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기다리고 있지요. 수익률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전화 받고 있죠. 지금 아래로 계속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2077-6391번 방송 이후에도 좋습니다. 계속 연락 주시면 저희 점검 들어갈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 하셨고요. 부자아파트 부동산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